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세상이 정말 리얼리티, 실제 현실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요즘 유튜브나 여러 방송에서 세상이 홀로그램이다 혹은 가상의 세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도 매우 빈약하거니와 제대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송이 전혀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 구독자분들 중 많은 분들이 왜 세상을 홀로그램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분들이 많길래, 오늘은 이 세상의 진실에 대해서 제가 조금이나마 고백을 해보고 그 의심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세상은 현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라는 것 저도 인정을 합니다. 자, 보통 여러분들은 지금의 세상을 신앙적 혹은 과학적의 두 가지 모습으로만 치우쳐져서 판단을 하고 있지만, 진실은 사실 그 어디에도 치우쳐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매우 흡사한 공통분모를 또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로 세상의 태초, 그것은 종교나 과학에서 모두 공통적인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이 세계에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종교나 과학에서도 모두 인정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 즉 무국의 상태에서 원자와 전자, 또한 그에 따른 시간과 생명, 의식, 생각, 그리고 마음 등이 창조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이 같은 가설은 종교에서는 신의 창조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과학은 우주의 빅뱅 이론으로 세상 만물의 탄생을 수학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모든 무의 창조는 무한하고 거대한 존재, 또한 절대자의 손끝에서 시작되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의 의식에서부터 뿔뿔이 흩어져 잉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의식의 흩어짐, 또한 잉태는 지구와 같은 새로운 생명체 유전자에 대한 출현으로 생명이 탄생되기 시작했고, 그것으로 인해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 숨쉬고 생각하고 있는 영혼, 즉 뇌가 창조되기 시작했다는 것. 이것은 결국 새로운 생명의 출현과 진화론으로 학자들은 결론을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제가했던 이 말을 쉽게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절대자와 빅뱅의 출현 역시도 이것은 하나의 가상의, 즉 가설의 이야기일 뿐이고, 이 가설은 즉 인간의 유전자, 즉 뇌에서부터 발현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깊은 무의식의 원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원점의 주체자인 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이 뇌는 도대체 무엇이고, 이것은 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또 하나의 홀로그램의 의식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인가? 일단 뇌는 무의식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동물은 이 뇌의 무의식을 우리가 본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심리적인 요인이다, 또한 요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뇌는 무의식의 물질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들을 눈을 통해서 홀로그램처럼 투영하려는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뇌라는 것을 더 단순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자면, 뇌는 우리가 알고 있는 3차원적인 물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모습이 뇌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고요, 이 뇌의 겉모습에 이 모양, 그러니까 뇌의 상자 속에 갇혀져 있는 홀로그램 성향의 2차원과 4차원, 더 나아가 5차원의 비물질 성질을 보관하고 있는 보관 상자와 같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한 인간이 뇌에서 어떠한 두려움이라는 홀로그램을 마치 영사기처럼 눈을 통해서 투과하기 시작을 하면, 그 눈을 통해 보는 모든 것들이 두려움으로 해석되기 시작을 하면서, 즉 세상에 있는 주변의 것들이 두려운 세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반대로 뇌가 한 인간의 부정적인 비물질의 홀로그램을 통해서 또 세상을 투과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부정적인,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부정적인 형상으로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즉 어떤 사람이 뇌 속에서만 발현되는 반물질 같은, 그러니까 비물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신물질을 어떻게 뇌를 통해서 해석하고 눈을 통해서 이 홀로그램의 세상을 비추느냐에 따라 우습게도 세상이 그와 흡사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고, 같은 곳에서도 서로가 전혀 다른 세상을 경험하고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뇌 속의 비물질, 그러니까 정신물질에 대한 현상을 현재 학자들은 과학적인 측면에서 원자와 전자의 형태와 매우 흡사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자의 유명한 특성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특정한 곳에서만 나타난다는 것인데, 평소 때는 전혀 보이지 않다가도 그것을 의식하거나 또한 측정하는 자에게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원자는 세상의 모든 곳에 골고루 퍼져 있다가 관찰자가 그것을 의식적으로 분석하거나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그때야 비로소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점은 이 뇌가 불러일으키고 있는 홀로그램, 그러니까 이 착시 효과에 속지 않는 존재만이 이 가상의 세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자, 이러한 가상의 세계의 진실을 우리가 빨리 깨달을수록 영화 매트릭스처럼 자신의 홀로그램을 구체화하거나 실체화해 나갈 수 있는 힘이 그때야 비로소 생겨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짜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 사람들이 같은 사물을 보고 왜 전혀 다르게 이것을 보고 판단하고 구체화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어떤 사람이 왜 똑같은 장소에서 한 사람은 지루해하고 한 사람은 즐거워하는 것인지, 이 부분을 판단해 보면 아주 쉽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현상,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부에서 생겨나는 뇌의 착시로 인해 생기는 홀로그램임을 우리가 빠르게 눈치를 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뇌는 어떠한 재료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일단 접근을 해보자면, 자, 이 물질은 수백만 개의 에너지와 빛 그리고 전기 입자들이 버무려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정신과 마음을 만들어내게 되고, 더 나아가 뇌를 통해서 상상의 물질 세계를 여러분들의 눈을 통해 그대로 만들어냅니다. 자, 당연히 종교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적 관점에서 보면 종교의 미시적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종교론적 입장에서는 이것을 영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와 과학에서도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은 뭐냐? 내가 바라보는 시점에 대해서 모든 모양과 형상이 그때마다 바뀌어 나간다라는 것. 그러니까 과학에서는 어떤 입자를 특정한 시점에서 보기 위해 여러 번 시도하면 할수록 관찰 후에는 희한하게도 그 모양이 계속적으로 바뀐다라고 말을 했고, 자, 종교에서는 내 마음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내 마음과 관점이, 정신이, 영혼이 바뀌게 된다. 즉,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현상을 과학과 종교 이 두 가지에서도 공통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눈을 통해 보고 있는 모든 사물들, 이건 역시도 우리가 하나하나 그 물질을 쪼개보면 분자가 나오고, 분자를 쪼개면 원자가 나오며, 자, 원자를 쪼개면 원자 핵과 전자, 더 나아가 원자핵을 쪼개면 중성자와 양성자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성자와 양성자를 구성하는 것이 쿼크죠. 이 쿼크는 빛의 입자와 매우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고, 빛은 즉 홀로그램,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세상에 구현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쿼크와 같은 하나의 빛의 성질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자, 분자, 원자핵, 중성자, 양성자, 쿼크는 모두 뭉쳐있지 않습니다. 흩어져 있습니다. 즉 자신들의 주위를 지구의 태양계처럼 빙빙 돌고 있다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사물의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모든 것은 뭉쳐있지 않고 흩어져 있으며, 우주의 행성과 은하수처럼 멀리서 보면 덩어리 같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다 흩어져 있는 각자의 객체임을 알 수가 있고, 자, 이것은 모두 빛의 형태로 발현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물질의 가장 작은 쿼크의 단위부터 가장 거대한 그리고 광대한 우주는 모두 같은 성질과 그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사이에는 그 어떠한 공간과 시간도 존재하지 않고,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단단한 물질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결국 빛과 구멍투성이의 비물질적인 홀로그램 형상으로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아는 지금의 세상은 오직 우리의 뇌가 만든 하나의 빛의 환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진실은 결국 원자와 분자, 쿼크 입자가 만들어내는 하나의 가상의 홀로그램 물질이라는 것이죠.
또한 뇌는 매분당 수백 개의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이 미세하고 예민한 홀로그램 입자 덩어리들을 실체화하고 체계화해서 마치 외부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은 거대한 형상으로 이것을 반영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같은 뇌의 가상된 실체를 현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들로 인해 실제로 이것이 현실에 투과되어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자면 우울증 같은 정신병 역시도 뇌가 비물질을 통해 만들어내는 하나의 거대한 착각인데, 이 착각이 심각하게 뇌를 지배하게 되면 이것이 그대로 현실에 투과되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세상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 사람에게 프로그래밍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의 뇌와 연결이 되어 있고, 이것을 전자로 표현하자면 전자는 두 개의 하위 입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둘 중 하나의 자극을 주면 거리에 상관없이 다른 입자에게 영향을 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즉 사물이 물질적으로 합쳐져 있다가 다시 분리되었다고 해도 에너지는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는 이 에너지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결국 나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가상세계에서는 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형태와 영향이 전혀 다르게 미쳐진다는 겁니다. 즉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한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무작정 움직이거나 또한 무작정 시도를 하게 된다면 그 영향이 예기치 못한 현상으로 생겨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떠한 영향과 길을 만들어주게 된다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생겨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되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세상에 어떠한 결과나 영향, 이것들이 나로 인해서, 나의 중심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일어나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전자의 하위 입자처럼 모든 사람들의 영향을 통해 분리되고 다시 합쳐지기 시작하면서 생겨나는 거대한 현상들, 이 모든 것들을 결국 역사학자들은 문명이다라고 자칭을 한 것입니다. 현재도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의 사물들은 팽창을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결국 한데 뭉치면 콩 하나 크기의 덩어리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과학자들이나 컴퓨터 모형이 말하는 가설인 빅뱅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주로 나가 그 안에 모든 것을 압축하면 콩 하나의 크기로 줄일 수 있다. 이것은 결국 나와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의 물질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이것을 기반으로 탄생되었던 과학의 산물이 지금의 양자역학이었습니다. 이 복잡하고도 난해한 양자역학의 내용들 중에 일반 사람들의 관심을 가장 크게 얻었던 내용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관철 이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학자들의 연구 결과였습니다. 촛불이 혼자 타고 있으면 그 촛불은 그저 정기적 혹은 정기적 파동일 뿐이다. 사람들이 관찰할 때만 촛불은 주황색으로 변하고 다른 어떤 생명체는 반대로 그것을 회색으로 본다. 그러므로 본래 촛불은 주황색이다 라는 명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더 좁혀서 말하면 사람들이 관찰하는 의식이 있을 때에만 그 사물은 그 의식에 맞게끔 비춰지고 보인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과학자들은 지난 100년 동안 수없이 양자역학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한 이야기를 했지만 양자역학에 대한 진짜 의미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양자역학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과제와 도전이 너무 많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양자역학을 설명하는 그 대표적인 이중 슬릿 실험 속에서도 양자역학의 현상을 귀신 같다든지 혹은 유령 같다라는 표현으로밖에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현상을 여전히 과학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난해하고도 어려운 양자역학에 대한 이론들이 서서히 인공지능을 통해서 풀려나가고 있고, 양자역학의 최근 이론에 의하자면 결국 양자역학은 두뇌와 의식의 홀로그램이 함께 상호 작동되는 원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때문에 상위 엘리트들이 현재 인간의 뇌에 집착하고 연구하고 끝없이 스마트폰과 같은 이러한 디지털 기기를 통해 사람들의 생각을 스캔하려고 하는 이유도 다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풀이해야 될까? 그러니까 에너지 관점으로 보자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빛의 입자들일 뿐이고 이것은 결국 빛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홀로그램이다. 우리가 선명한 꿈을 꾸었을 때 그 모든 촉감과 느낌이 현실 세계처럼 그대로 느껴지는 것. 지금의 세상도 이와 같이 가상의 현실 속에서 마치 생생한 꿈을 꾸듯 살아가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걸까요? 원자와 전자, 이들은 다중 우주의 구성 물질로 현재 이루어져 있고 더 나아가서 빅뱅의 원초적 물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다중 물체의 구성,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당연히 우리 인간도 원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우주 구성의 물질 중 하나이고 원자는 한 군데에만 있지 않고 여러 우주에 있으면서 의식할 때 비로소 보이는 것처럼 인간들도 여기저기 퍼져 있을 때는 보이지 않다가 내가 의식하려고 할 때 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즉 인간의 마음 상태와 의식 역시도 내 몸속이 아닌 원자와 전자처럼 전혀 다른 곳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즉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의식과 정신, 몸뚱이가 전혀 다른 곳에서 현재 동체화돼서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결국 죽음이라는 게 있을까라는 의심점까지 우리가 도달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몸뚱이가 죽는다고 우리의 의식과 정신세계가 죽는 것이 아니죠. 이걸 이제 종교론 입장에서는 환생, 즉 다시 태어난다. 우리의 정신과 영혼은 그대로 남아있고 이것이 다른 몸뚱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환생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학계에서도 현재 정신과 육체에 대한 어떠한 일체적인 부분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고 분명히 정신의 세계와 육체의 세계는 다르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종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과학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물론 저는 무교이긴 하지만 세상이 즉 과학계에서도 종교론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뭐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가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환영의 근원, 이것은 외부에서 결코 찾을 수가 없다. 즉 내 자신의 내면,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홀로그램일 뿐이다 라는 것을 또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며 또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따라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가상의 세상이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바꿔질 수 있다라는 가장 중요한 그 이유인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서 지옥을 생각하면 내 주변의 세상은 지옥으로 프로그래밍 될 것이고 반대로 천국을 생각하면 내 주변의 세상은 천국으로 프로그래밍 될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현재 과학자들과 종교인들이 추구하는 공통점은 제한된, 즉 우리가 꿈꾸고 있는 제한된 의식 너머의 무언가를 찾아야만 된다라는 이런 갈망이고 이것이 완벽한 가상의 홀로그램 세계를 실제, 즉 실체화해서 구현해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이 제한된 의식 너머의 무언가를 바로 깨달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기독교에서는 성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트들이 사람의 뇌의 정신물질을 자꾸 디지털 세상을 통해서 이미지와 또한 구체화시키려는 그 이유도 인간의 의식의 이미지를 끌어내서 의식을 현실할수록 이것은 가상의 세계에서 점점 실체화가 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그 결과의 능력, 즉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십, 수백,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이 이미지를 구체화했을 때 그 능력이 이 가상의 세계에선 어마무시해지는 이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의 의식 자체가 지금의 홀로그램 세상에 강력한 권력과 기술 그리고 힘을 만들어 내줄 수 있는 그 주 재료인 셈인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실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실이란 의미를 다시 한번 정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고 만지고 바라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실제다라고 확신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여러분들의 중심의 마음 상태와 의식에 따라서 내 주위와 세상이 달라지고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일까요?
정말로 실제라는 것, 이제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선명한 꿈이다 이것은. 그리고 여러분들의 뇌의식이 해석하고 있는 정기적 신호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일까요? 자, 그렇게 놓고 보자면 정말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함께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의식이 정말 우리 몸뚱이 안에 존재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만약 이 모든 게 우리의 뇌의식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거대한 착각 또한 가상의 현실이라면 여러분들이 현재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그저 하나의 꿈에 불과할 뿐입니다. 자, 이제 깨어나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상의 세상에서 매우 현실과 비슷한 상상의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 꿈을 꾸는 동안 여러분들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꿈이라는 것을. 그러나 이제 의식하는 그 순간, 이것은 루시드 드림처럼 여러분들이 꿈이라고 자각을 하게 되고, 즉 꿈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나로 인해서 내 주변과 내 세상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 즉 내가 주인공이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루시드 드림과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은 자신의 세상과 자신의 주변의 꿈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세상의 진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꿈을 꾸고 있는 것이고, 이 생생한 꿈 속에서 여러분들은 의식하는 그 순간, 이게 꿈이다 라고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얻거나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